2005년 8월 23일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 7천여 명의 관객이 숨죽이며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검정 바지에 흰 와이셔츠, 여자들은 고운 치마 저고리 차림이었죠. 그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 가수 조용필이었습니다. 이날의 공연이 성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04년 여름 중국 국경의 허름한 식당. 이곳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SBS 제작본부의 오기현 PD는 긴장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실무 책임자인 김첨서가 앉아 있었죠. 김첨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땡땡 선생을 평양으로 불러주시라요. 오기현 PD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땡땡이라고요? 김첨서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필 선생 말입니다. 오기현 PD는 깜짝 놀라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필 선생님을요? 갑자기 무슨... 김첨서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양에 선생의 열혈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인민들은 선생의 노래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수가 팬들을 위해 노래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오기현 PD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도 그렇고. 김첨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 PD 동무,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역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며칠 후 서울. 오기현 PD는 SBS 제작본부장과 함께 조용필을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북한의 제안을 전했죠. 조용필 선생님, 북한에서 정말 선생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선생님의 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조용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어디든. 제작본부장이 걱정스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용필은 제작본부장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가수입니다. 제 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노래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갑시다. 그렇게 조용필 평양 공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실무 협의를 위해 8월 말 금강산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인해 만남은 하루아침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조용필 평양 공연은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죠. 오기현 PD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좌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예, 다 틀어진 건가. 그런데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SBS로 한 통의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성기훈 PD가 흥분하며 달려왔습니다. 형님, 북한에서 팩스가 왔어요. 오기현 PD가 팩스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조용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에 대한 많고 많은 훌륭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듣고 느끼면서 하루 빨리 만나고 싶은 심정이 큽니다. 성기훈 PD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건? 오기현 PD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 위층의 뜻이야. 이건 단순한 실무진 메시지가 아니야. 팩스에 담긴 우리는, 이라는 표현. 이것은 북한 최고 지도부의 의중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조용필 평양 공연에 대한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2005년 봄 북한 금강산에서 실무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공연 장소였습니다. 오기현 PD와 김첨서가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기현 PD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는 류경 정주영 체육관을 원합니다. 1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김첨서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오 PD 동무 공화예술극장은 어떻겠습니까? 2천석 규모로 아담하고 무엇보다 최고 위층 동지께서 참석하시기에도 안전하고 오기현 PD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조용필 선생님의 공연입니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김첨서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오기현 PD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시 검토해야겠습니다. 협상은 결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평양의 어느 집무실에서 중요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룡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동지 남측에서 류경 정주영 체육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네다. 규모가 너무 크고 통제가 북한 최고 지도자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권위 있게 들려왔습니다. 조용필 동지의 공연은 우리 인민들의 오랜 염원이요. 최룡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상 최고 지도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류경 정주영 체육관으로 하시오. 인민들이 기다리고 있어. 최룡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동지, 최고 지도자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남측에 통보하시오. 우리가 동의했다고. 서울의 오기현 PD 사무실. 다시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오기현 PD가 팩스를 읽으며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필 선생의 평양 공연 장소를 유경 정주영 체육관으로 하는데 끝내 동의를 받아내었습니다. 됐어. 해냈어. 드디어 큰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2005년 8월 16일 인천항. 공연을 단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메인 조연출 성기훈 PD는 수백 톤에 달하는 장비 수송을 혼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항 허가가 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기훈 PD가 휴대전화를 붙들고 절박하게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출항 허가가 안 나면 공연을 못합니다. 저 진짜 죽어요. 공연 당일까지 단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평양으로 가서 무대, 조명, 음향, 악기, 촬영 장비를 전부 세팅하고 리허설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성기훈 PD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시각 평양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최룡해를 불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측 화물선이 아직도 인천항에 묶여 있다고? 최룡해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동지. 남측 내부 사정으로 송장 문제가 최고 지도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돼요. 즉시 조치하시오. 남측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시오. 최룡해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기훈 PD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으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출항 허가가 났다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화물선은 8월 18일 오전에 남포항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18일 밤 화물선이 남포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항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기훈 PD는 불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도 없어.
그때 웅장한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최룡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조용필 동지 공연의 책임자 동무인가? 성기훈 PD가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동지, 이대로는 공연을 못합니다. 최룡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날래 젖바 갖고 뭐든지 가오라. 그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어디선가 트럭 수십 대가 나타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장비들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기훈 PD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발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스태프들은 함께 밤낮 없이 무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2005년 8월 22일 오전 10시 평양 순안공항. 드디어 조용필이 평양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는 환영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조용필이 마이크를 잡고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날이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뜨거운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조용필은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에 들어선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대를 살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무대와 객석이 너무 가깝지 않아요? 소리가 울릴 것 같은데. 오기현 PD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환영 만찬이 준비됐습니다. 조용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공연인데 리허설을? 오기현 PD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미 다 준비된 자리라. 내일이 당장 공연인데 리허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니. 조용필은 불안했지만 북한에서 성대한 환영 만찬을 준비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만찬장에서도 조용필은 공연 생각뿐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조용필은 오기현 PD에게 말했습니다. 오 PD님, 제가 홀로 아리랑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오기현 PD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금요? 선생님, 내일이 공연인데. 조용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곡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꼭 불러야 합니다. 오기현 PD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홀로 아리랑은 북한 사람들의 애창곡이었습니다. 공연 스태프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최종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필이 한창 리허설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음악이 멈췄습니다. 북한 관계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저 중지 하라잖아. 음악 끝이라요. 모두 다 나가시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기훈 PD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룡해가 등장하며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최고 위층 동지께서 내일 방문하시기 전 시설 점검이 있습니다네다. 리허설은 다음날 오전으로 미뤄졌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은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연장 내부를 점검해야 했던 것입니다. 2005년 8월 23일 오후 5시 드디어 관객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은 검정 바지에 흰 와이셔츠, 여자들은 치마 저고리 차림으로 7천여 관객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객석은 평양의 문화예술 관계자와 국가 핵심 기관 직원들과 그 가족들로 채워졌습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조용필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 공연이 처음이신데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조용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필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의 여자, 못 찾겠다 꾀꼬리, 모나리자. 처음에는 굳어있던 관객들의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편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돌았습니다. 조용필이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홀로 아리랑. 홀로아리랑 전주가 흐르자 객석에서는 여기저기서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음악이란 건 국경이 없구나. 최룡해는 최고 지도자 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굳건했던 그의 표정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필이 마지막 곡을 마치며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느꼈습니다. 음악은 북과 남이 똑같다는 결론을 오늘 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북이 하나 된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필이 깊이 인사하자 관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북한 최고 지도자는 최룡해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어조였습니다. 조용필 동지에게 감사를 전하시오. 인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대였소.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오. 최룡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동지. 그날 밤 평양의 붉은 별이 노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에 드리워진 두꺼운 장벽 사이로 음악이라는 작은 구멍을 통해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평양의 하늘 아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였습니다. 2005년 8월 23일 조용필의 평양 공연.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음악으로 남북을 하나로 만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와 이념을 넘어 음악은 국경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날이었습니다.